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극한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다시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납게 끓던 무더위가 오늘 밤부턴 폭우로 바뀝니다. 오후 들어 충남권과 전남,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되면서 더 굵어지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 하층 제트가 밤사이 강해지면서 폭우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권과 남해안,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완전히 소멸했지만 이 태풍이 남긴 열대 수증기 덩어리가 남쪽에서 유입되며 폭우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층에는 꼬마이가 변제된 온대저기압, 상층에는 기압을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큰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상하층이 다 한꺼번에 연동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 200mm 이상, 충남 남부, 전북 180mm 이상, 서울과 인천 12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잦아들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쯤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띠 모양 비구름대를 만들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예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철저한 상황 관리와 사전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특감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출석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검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일요일인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이사로 재직했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소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대주주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 전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에 이른바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출장 조사 등의 논란을 남긴 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은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녹취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채 특검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일은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도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은 모두 수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어 온 사건들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사흘 앞두고 특검이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는 오는 수요일이 특검의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함께 수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일단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건가요?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의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인데요. 김 여사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을 예고한 만큼 포토라인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1개씩 또 짧게 여러 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은 조사 방식에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사해야 할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특검 수사 대상만 16가지에 달하는데 그럼 그중에 어떤 혐의부터 먼저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출석 요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회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사건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앞서 보신 대로 보강 조사가 한창이고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오는 화요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구속된 상태고요. 김영선 전 의원 조사까지 마치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주가 조작, 불법 청탁, 공천 개입 다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것들인데요.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내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죠? 네, 김 여사 조사는 오는 수요일,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은 오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빠르면 내일 바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는데요. 특검 측은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도 교도관을 통해 실제 강제력 행사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서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만큼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도 변호사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은 오늘 처음으로 정견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내 극우화, 탄핵 찬반 등의 논란을 두고 또다시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애둘러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옹호하며 당내 극우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문수 후보는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 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동혁 후보는 대놓고 탄핵 반대가 왜 극우냐며 지지층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반면 대표적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백지에 이어 검은색 화면까지 띄우며 백지 상태인 국민의힘이 극단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란 검은 미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혁신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정당 해산 시도입니다.
조경태 후보 역시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며 혁신을 주장했고, 초선의 주진우 후보는 계파 없는 젊은 새 얼굴을 내세워 당을 개혁하자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본 경선에 나설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한 쟁점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사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연말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기준 하향을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청원 3일 만에 동의수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동의수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고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과도 상충된다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자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제안 처리 기한인 12월까지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10억이 마지막 거래일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그 시장의 물량으로 대량으로 나와갖고 주가가 하락시키는 그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것으로 그동안.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방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개편안 재검토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한교 의원이 글을 올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며 반발했고, 이현희 의원 역시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며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며 100조 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오늘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다쳤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도의 하수처리장 공사장에서는 가스가 누출돼 4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로 마치 거대한 기둥을 세워놓은 듯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장 건물이 모두 타버리면서 앙상한 철골 구조가 모습을 드러냈고, 곳곳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소방 헬기까지 투입됐지만 진화는 역부족. 추가 폭발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이 중 3명이 다쳤고 1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1명의 경우 건물 내 진입 여부 파악 후 다시 우리 구조대원 및 경상북도 특수구조단이 인명구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장 안에 비축해놓은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3km 떨어진 곳까지 충격이 전달됐습니다. 시내까지 진동이 느껴져가지고 한 3km 반경까지도 지붕이 내려앉은 데가 있어요. 간판도 다 떨어지고 창문도 깨지고. 영천시는 유독가스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화수처리장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연일 내려지는 가운데 집에 2살 아이를 홀로 둔 채 사흘간 외출을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가. 구급차가 들어오고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옮깁니다. 잠시 뒤 누군가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입니다. 밤 9시 40분쯤 이 집에서 개가 짖고 있고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문은 잠겨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 홀로 3일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소방관님 올라가시는 거, 아 저게 뭔 일이 있구나 이제 그것만 알았었죠. 집에 급히 돌아온 20대 엄마는 저녁 먹으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2살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나갔던 기간은 사흘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외출이 발각되자 이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기본적인 돌봄도 내팽개쳤습니다. 아이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했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지만 선풍기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인데 세상에 저런 엄마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애를 키우지만 좀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엄마로부터 분리돼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방임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아동유기 방임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전남 여수, 나주, 담양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재 전남 무안 지역에는 시간당 140.2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전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100mm 이상의 비가 밤까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내륙 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 피해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는 합병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노선은 모두 4개. 인천에서 바르셀로나,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인천에서 로마 등 국제 노선 3곳과 광주에서 제주 국내 노선 1곳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바르셀로나 구간 비즈니스석의 경우는 28.2%,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구간의 비즈니스석은 12.5%나 더 올려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약 2만 명의 고객이 더 비싼 티켓을 주고 아시아나를 탄 건데 이로 인해 아시아나가 얻은 이득은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저 같은 경우에는 485원 수준이었고 이제 최고로 인상 한도를 초과를 많이 한 부분은 이제 45만 원 가량이 됩니다. 좌석운임 인상 한도 규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핵심 조치인데 사실상 이행 첫 해부터 위반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미준수 노선 탑승 고객에게는 이 바우처 제공하고 할인 쿠폰 배포 및 특별 프로모션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아시아나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2차 청구서를 예고한 바 있고 양국 대화의 무게중심이 이제 안보로 옮겨질 걸로 예상돼 정상회담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취임 후 2박 3일간의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현 외교부 장관. 최우선 관심사인 한미 정상회담은 날짜가 거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지난주 무역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대화 주제로 떠오를 전망. 한미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엔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국 견제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 또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왔고 이게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세 협상 당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대하면서 이미 관세 협상 2차 청구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추가 대규모 자금 투자는 뭔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어디에 어떻게 이뤄질지 구체적인 항목과 규모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조현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이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첫걸음이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협상 무기로 삼은 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이 산업은 물론 국방에도 양국의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60, 70년대 것처럼 보이는 옛날 선풍기와 라디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옛날 감성에 반응하는 젊은 층까지 노려 내놓은 제품들인데요. 최근에는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그 시절 선대 회장까지 복원하는 이른바 유산 마케팅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전 회장이 원대한 포부를 밝힙니다. 마치 고인의 생전 목소리 같지만 사실 AI가 재현해낸 그의 육성입니다. 안 닮았어. 자기 흉상을 보며 자신과 다르다고 농담하는 SK 고 최종현 전 회장. IT가 강점인 SK는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주를 영상으로까지 재현해냈습니다. 기업들이 되살린 건 선대 회장만이 아닙니다. 딸깍딸깍 버튼을 눌러 켜고 껐던 1960년대 선풍기. LG가 옛 사명, 금성, 골드스타 이름으로 내놓은 한정판 제품이 화제가 된 데 이어 중견기업 신일은 60년 세월을 뛰어넘어 구형 디자인 선풍기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본 것 같고 응답하라 1997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추억을 레트로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친숙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50년도 더 된 1974년 포니의 디자인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전설을 콘셉트 차량에 적용하며 역사를 미래로 이어가는 겁니다. 창업주를 소환하고 수십 년 전 제품을 복원하는 헤리티지, 이른바 유산 마케팅. 중장년층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촌스러운 귀여움이 젊은 층 눈길까지 사로잡으며 시장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한 집에 하나도 있으나 하죠. 그때는 막 돌아가다가도 이게 뚝뚝 빠지고 막 예, 그럴 때도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선 정통성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들과 차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LG는 퀄컴 CEO에게 1959년 국내 첫 라디오를 복원해 선물했고 퀄컴 CEO는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회사를 일군 창업주를 떠올리고 한참 커가던 시절 제품을 재현하는 기업들 움직임에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이라도 담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단기 비자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무기한 갱신과 가족 초청도 가능한 비자인데 발급과 연장, 사업장 이동까지 모두 사업주의 손에 달린 구조입니다. 누군가에겐 기회지만 누구에겐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두 얼굴을 김준영 영상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저 일하고 싶어서 미안해요. 저 일하고 싶어서. 한 돼지 농장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작년 말 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장의 이직 동의서가 갈등의 원인이었는데요. 이직서에서는 써줘야 갈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물어보더니 250만 원 달라고 하고 이직 동의서는 고용센터 가야 있다고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 가고 월요일 오라고. 이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말을 바꾸고 노동자를 내쫓은 사장. 이어 노동자를 무단 결근으로 신고해 그의 비자가 정지됐습니다. 내가 멱살 잡고 끌어냈어요. 몇 년을 근무를 해야지 숙련공이 되는데 그 사람 갖다 쉽게 내줘버리면은 내가 저거 한 놈 때문에 내가 신경 쓴 거 생각하면은 절대로 못 해줘. 8개월 정도 됐어요. 일하면도 좀 불법되고 좀 힘들고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거절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연장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를 가진 판비르 씨에겐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손들 그래 볼 때만 이 세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들 한국 학제 입장하면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올까요? 네. 한밀하고 저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어디 가기로 했어? 부산. 부산? 네. 사업주에 따라 달라지는 이주 노동자의 삶. 상사들이 다 착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살면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운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이주 노동의 현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희망은 계속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상황에 처해지는지 무시를 하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나라가 되겠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박세웅 선수가 키움전에서 국내 선수 최다인 시즌 11승을 올렸습니다.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김태형 감독은 유강남 포수의 리드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어제 9회 투아웃 이후 베테랑을 앞세운 대타 작전이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던 롯데. 오늘은 선발 박세웅이 나섰는데요. 다양한 구종을 앞세운 공격적인 투구로 키움 타선을 요리합니다. 7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인데요. 들쭉날쭉했던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타선이 일찌감치 폭발하면서 시즌 11승을 거뒀는데 국내 투수 가운데는 다승 선두입니다. 포수 유강남과의 호흡이 좋았을까요? 김태형 감독은 덕아웃에서 상대 타자를 분석하려는 유강남 포수의 자료를 뺏고는 웃는 모습이네요. 투수 리드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한쪽으로 몰리는 구종 배합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종을 좀 섞어서 던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4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롯데는 현재 선두 한화와 4경기 차입니다. 폭우 구름대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부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안의 모습인데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지방 곳곳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과 강원 내륙, 영남 지방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호우구름대가 밤사이 전국을 통과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최고 250 이상, 충남과 전북에 최고 180 이상, 서울에서도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에 잠시 그치겠는데요. 수요일에 또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무안 지역에 지금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MBC에도 무안 지역에서 폭우 현장을 담은 제보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비구름대가 내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사고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